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 영양제를 구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환자분들 상담할 때 드리는 기본 조합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루에 8컵씩 신선한 채소를 먹고 풀 먹고 자유롭게 뛰어놀던 소고기를 먹으면서 8시간 숙면을 취하면 굳이 영양제를 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특히 몸이 피곤하고 자주 쑤시고 아프고 붓고 우울한데 피부 염증도 잘 생기고, 제가 약국에 있으면서 상담한 이런 환자분들은 80에서 90% 정도는 만성염증 상태더라고요. 이 만성염증 상태를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아토피나 심혈관 질환, 우울증, 심하면 암 같은 질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양요법을 할 때 환자들을 만성염증 상태로부터 구해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만성염증은 겉으로 그렇게 뚜렷한 질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병원에 가서 막상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미세하게 계속해서 지방세포랑 면역세포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특히 TNF-알파를 분비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만성염증, 아주 마일드한 염증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만성염증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움직이지 않고 과하게 먹게 되면 이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막 들어와요. 그럼 지방이 저장되면서 부피가 점점 커지겠죠. 이 지방세포가 부피가 점점 커지면 굉장히 산화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살짝만 받게 돼도 이 지방세포가 산화돼서 맛이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마구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몸 안에 과한 오메가6 지방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오메가6가 아라키돈산이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트레스나 환경 독소 같은 것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방세포와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들이 외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만성염증 상태인 거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미약하게 분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의 질병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몸은 붓고 피곤하게 되고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의 뿌리가 돼요. 예를 들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걸 회복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 혈관이 굉장히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리고 간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점점 심해지면 간경화로 발전하고 간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심해지면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같은 것이 생기고, 요새는 암도 만성염증이 유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모든 암에서 염증 조절 인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NF-kappa비라든지 STAT3와 같은. 그리고 이 신경세포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게 우울증이나 치매가 되는 거죠. 이런 굉장히 심한 질병이 생기기 전에 한 10년, 한 몇십 년 전부터 이 만성염증은 계속해서 신호를 주면서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질병이 아닌 만성염증 상태였을 때 이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 몸에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몇 가지나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뚜렷하게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이게 좀 옮겨 다니는 느낌이 있다든지. 두 번째로, 몸이 무겁거나 잘 부어요. 세 번째,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있어요. 네 번째, 잇몸에 피가 잘 나요. 다섯 번째, 뱃살이 자꾸 쪄요. 여섯 번째, 피곤하고 머리에 뭐가 낀 것 같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렇게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일곱 번째, 단 게 자꾸 땡겨요. 그래서 평소에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거. 여덟 번째,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손톱도 뭔가 울퉁불퉁해지고 잘 부서져요. 이런 8가지 증상에 해당하는 개수가 많으면 만성염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정확한 건 HSCRP라는 염증 수치를 재보면 정상보다 이렇게 살짝 높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만성염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물론 중요한 게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이런 걸 바꿔주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식이요법을 바꾸는 건 많이 힘들어요. 스트레스 상황 바꾸는 건 사실 더 힘들어요. 장에 유해균이 꽉 차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칸디다균들이 자기의 먹이인 이 단 것을 이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 숙주의 입맛을 조금 바꾸거든요. 그래서 단 음식이 엄청 땡겨요. 이 상태에서 식이요법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유해균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식이요법도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걸 운동요법이랑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만성염증 상태의 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20분 정도 약간 힘들 정도의 근력 운동을 일단 하세요. 그러면 근육에서 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아까 말씀드렸던 TNF-알파를 차단시켜버려요. 그 두 번째로 이 염증 상태를 교정하고 장의 유해균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일단 복용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항염 기자를 작동시켜서 급한 불을 일단 꺼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시면서 여기서 생기는 에너지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제는 뭘까요? 6가지가 있어요.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B, C, D, 그리고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 중에서 만성염증의 뿌리를 뽑아내는 가장 기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메가3와 유산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꾼들을 더 채워주는 게 비타민 B, 미네랄, 칼슘, 아연, 비타민 C, D 이렇게 되겠죠. 이 지방세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 한편으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예요. 처음에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 밸런스가 깨져서 오메가6가 많아지면 만성염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오메가3를 공급을 해주면 만성염증을 애초에 예방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미 생겨난 만성염증을 이렇게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또 오메가3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증상이 좀 힘들면 좀 고함량 3000mg 정도는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쓴 다음에 체질이 좀 바뀌었다 싶으면 1000mg 정도로 낮추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유산균 제제. 이왕이면 100억짜리로. 처음에는 한 4캡슐 정도 3개월 이상 이것도 드셔주셔야 돼요. 이 우리의 장에서 면역력의 70%에서 80%가 결정이 된다고 하죠. 이 나쁜 균이 많아질수록 면역 반응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잘 일어나요. 그리고 이 유해균이 많을수록 장 점막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틈새로 굉장히 분자가 큰 단백질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혈액 내로 들어와서 이 몸 안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또 곳곳에서 또 알러지랑 염증을 일으키죠. 이 좋은 유산균 제제를 드시면 이 유해균을 억제해줘서 장점막을 촘촘하게 해주고, 그것도 면역 밸런스를 되찾기 때문에 몸의 염증 반응을 또 현저하게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칸디다균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단 것이 훨씬 덜 당겨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성염증에는 일단 첫 번째로 약간 힘들 정도의 20분 정도의 근육 운동, 요건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3 3000mg과 100억짜리 유산균 한 3캡슐에서 4캡슐 정도. 이 두 가지로 먼저 만성염증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는 기본 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염증 상태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면서 부족한 일꾼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비타민 B,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영양소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오늘 더 건강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